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금 교육대학교 사범대 자소서를 쓰느라고 많이 바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서면으로 보는 면접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이 자소서를 보고 이 학생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합격입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라 하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가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얻기 이전에 어떠한 치열한 과정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10가지 정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점관을 배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채점관이 제시한 문제에 충실하고 적합한 답변을 주어라 하는 것이 채점관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식상하지 않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낯설게 표현하라, 참신하게 표현하라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첫 문장을 참신하게 써서 뒤에 문장과 세련되게 연결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지 첫 문장을 생뚱맞게 써놓고 뒤에 문장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첫 문장이 참신할 때 읽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제 책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에도 참고해서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두갈식 구성입니다. 첫 문장에 주제를 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써주어야 채점관이 한 번에 받아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썼을까를 쭉 호기심을 갖고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갈식 구성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짧고 명쾌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자소서 첨삭지도를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2줄, 3줄, 심지어는 5줄까지 한 개의 문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줄이 50글자입니다. 그러면 5개라고 하면 200자, 250자 정도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과거 김진섭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매화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바닥에 한 문장입니다. 그것은 작가만이 가능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짧고 명쾌한 문장 또 지나치게 접쏘고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채점관을 피곤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쉽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작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백일장 즉 소설과 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현학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고사성어를 여러분 꼭 쓰는데 하나 정도는 가능해도 2-3개를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5번째는 긍정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보여주게 되면 면접 보기 전에 이 학생을 내가 왜 뽑아야 되는가라고 해서 이미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기 자랑이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6번째는 겸손한 글쓰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이랬다 저랬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써줘야 되고요. 나는이라고 하는 말 절대로 쓰지 말고 나는 1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저는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써줘야 되는데 허구적으로 꾸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서술하라. 그리고 2번 문항은 3개를 다 쓰는 것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500자씩 나열할 수 있으니 가능한 2개를 집중적으로 쓰되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이 이어지게 썼으면 좋겠다. 물론 개별적인 활동이지만 첫 번째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로 두 번째 활동을 성숙하게 할 수 있었다.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8번째는 절대로 나열식 구성은 안 된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활동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긍정적 평가가 생기부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다 보여주고 싶거든요. 이미 다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생기부에서. 그러니까 생기부에서 이것이 뭐지? 라고 하는 부분 즉 채점관이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는 형식적인 측면인데 문장을 좀 구분해 줬으면 좋겠어요. 즉 단락을 구분해 달라. 그래야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락이 구분돼 그 안에 소주제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이것도 형식적인 측면인데 동어 반복을 피하자. 여러분 같은 낱말을 계속 반복했을 때 이미 식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대명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에서 소재를 어떻게 찾아서 구성하느냐 하는 것을 두세 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평가받은 항목을 찾아 쓰는 거 좋겠죠? 또 깊은 인상을 갖고 활동했었던 것 찾아주면 좋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배움을 얻은 상황. 그런데 여러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 또 자살 예방교육을 받았다. 금연 예방교육을 받았다라고 써 있거든요. 진로사항 속에. 그러면 성폭력 예방에 관한 자살과 금연에 관한 것을 배웠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는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AI에 관한 것도 잘 녹여내 보거나 요즘 또 코로나에 관한 것도 녹여내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게 할 수 있는지까지 간다면 매우 시사적인 것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밑에 문의 전화라고 하는 것이 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화입니다. 부모님께서 전화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과연 김항식 선생이 직접 받아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